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이 있죠. 대손회계에서 배우셨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사가 그걸 다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를 하려면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금액 분견을 이렇게 하시고요. 금액은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 있죠. 기말 잔액이 얼마냐? 기말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매출 채권이. 근데 우리 회사는 여기에 10%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100원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충당금이 있잖아. 충당금이 뭐 한 80 남아있더라. 그럼 추가로 20원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분개는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요거 이제 실제 찾을 때는요. 시산표를 봐요. 시산표에 보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요것에 대손 충당금이 바로 밑에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그거 바로 밑에 번호에 대손 충당금이 붙어 있을 거고, 금액을 안 가르쳐 주고 시험에서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뭐 10%를 충당금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뭐 자산 이쪽에 아까 상품처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충당금 잔액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40 있고, 얘 받으러움은 2000 있고, 여기에 충당금은 60 있더라. 이런 상황. 이제 시산표를 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상품의 잔액 찾듯이. 자, 이 회사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0%의 충당금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장부를 열어서 외상 매출금 찾아요. 요것에 10% 설정한대잖아. 그럼 1000원 곱하기 10%. 100원이죠. 남아있는 게 있잖아. 40을 빼. 그럼 60원이 추가로 설정돼야 될 금액이고, 요것에 10% 설정하겠대요. 그럼 2000원에 10% 200원인데 60원 남아있잖아. 140원.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개를 하죠. 대손상각비 합친 금액 20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것의 대손 충당금은 이 계정 과목의 바로 밑에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당금은 109번을 쓰셔야 되겠죠. 109번에 60원. 그 다음에 이게 110번이거든요. 111번의 충당금 140원. 자, 이렇게 분개하셔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획처럼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비용이니까, 이것도 재무상태표에 대변을 찍히는 게 아니라 하변에 해당 자산에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 감가상각 누계획이나 표시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기말 결산 정리해야 될 분개, 상품 매출 원가 대책,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사가 혹시 단기 매매증권을 갖고 있다면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취득해서 갖고 있다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1000원 주고 현금 주고 샀네요. 근데 이제 기말 결산 때 공정가치가 1200원으로 튀었다.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다면 지금 나는 장부에 1000원 잡혀 있으니까 12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을 200 늘리고 여기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잡아주면 되겠고, 공정가치가 800원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1000 잡혀 있는데 800으로 떨어졌으니까 200을 내려가지고 800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200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기말에 해야 된다. 요거 평가하는 건 이미 다 계정 과목 배울 때 다 배우신 거고요. 이걸 결산 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연, 이 얘기. 이건 바로 뒤쪽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정리하래요. 이것도 현금 과부족에서 배우셨죠. 연도 중에 현금의 차이가 벌어지면
자, 장부에 현금이 1,000원. 그런데 금고 또는 뭐 시제가 돈이 8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한다 그랬어요? 장부에 돈이 많고 금고에 돈이 적잖아. 이 금고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부를 건드려요. 장부가 돈이 많네요. 그러면 돈을 빼내면 되겠죠. 현금을 200원 줄여주면 장부하고 시제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현금 과부족이라고 일시적으로 쓰고 그 원인을 찾죠. 연도 중에 찾으면 이걸 빼고 해당 원인의 계정 과목을 쓰면 돼. 근데 오늘 결산일이잖아. 결산일 현재까지 이게 안 밝혀져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이거 빼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비용 잡아야 되겠죠.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고. 반대로 현금 시제가 더 많아요. 연도 중에 현금 시제가 1,200원 있어. 금고에 돈이 많고 장부에 돈이 적네요. 장부에 돈을 넣어줘요. 현금. 그래서 맞춰. 200. 그 이름을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원인을 찾습니다. 연도 중에. 원인을 찾아지면 이렇게 빼고 해당 계정 과목을 쓰고 기말 결산 때까지 안 밝혀지면 이쪽에다가 잡이익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게 현금 과부족 계정의 정리입니다. 이 현금 이런 분도 있던데 현금 과부족 계정은 연도 중에 쓰는 거예요. 연도 중에 현금의 차이가 벌어질 때. 근데 오늘은 결산일이잖아요. 여러분 윗급수에 문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결산일 현재 현금 차이가 벌어진대요. 오늘은 12월 31일이야. 결산하려고 봤더니 장부에 돈이 1,000원 있고 금고에 시제가 돈이 800원밖에 없어요. 오늘은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결산일이야. 장부에 돈이 많네요. 금고에 돈이 작아요. 장부에 돈을 빼면 되죠. 현금 빼요. 200. 그 여기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현금 과부족 200.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결산일이잖아. 결산일에 이걸 왜 해? 이게 연도 중이라면 이렇게 했다가 연도 중에 했던 것이 안 밝혀지니까 현금 과부족을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잡손실. 그런데 12월 30일 날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곧바로. 현금이 장부에 많다. 줄이고 오늘 12월 말이니까 그냥 바로 잡손실 처리해야지. 이걸 현금 과부족 만들었다가 다시 또 현금 과부족을 뺐다가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바로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또는 뭐 잡이익 처리하시고. 3번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대요. 자, 그리고 기말 채권 잔액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를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걸 빼서 이 값을 계산하고 여기에 1%를 곱해가지고 이걸 뺀 나머지의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지금 분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은 대손상각비니까 대변을 먼저 할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라고 붙어있는 애. 외상매출금의 바로 다음 번호. 저 금액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807500이고 받으름의 바로 다음 번호인 충당금 금액은 610 플러스예요. 이걸 합쳐서 대손상각비 14175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다음 과정에서 실제 시험처럼 할 건데요. 이런 지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지문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잔액, 충당금 잔액, 시산표를 엽니다.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말일자로 가서 외상 매출금의 자기 거 잔액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지문처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봤더니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90350,000이었고 받으름에 여기 잔액을 봤다. 여기 지금 다 음수나는 건 무시하시면 돼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빼서 그런 거니까. 여기가 67500,000원이더래. 자기 걸 열었더니 실제 그러니까 여기다 각각 1%를 계산해 가지고 충당금을 빼려고 보니까 여기에 충당금의 금액이 96,000원이 있었다는 얘기고 받으름의 충당금이 65,000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지문에서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값을 계산한 자기 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분계를 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시산표를 열어서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방식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째, 기말 결산 시에 11월 1일 날 발생한 현금 시재 5만 원의 부족액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내려면 11월 1일자에 어떤 분계를 이미 깔아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봤더니 현금 과부족, 여기 이제 분계를 봐야 되겠죠. 현금 과부족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빼야 되겠지. 12월 31일. 현금 과부족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금액 5만 원을 없애고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말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면 잡손실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